초등 고학년이라면, 특히 현재 초등 4학년이라면 반드시 겨울 방학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한국사 책을 읽는 것입니다. 뭐 또 똑같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왜 겨울방학에 한국사 책이 너무나도 중요한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온 전문가로서, 그리고 현재 초등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제 아이가 5학년을 지나오면서 한국사를 접한 친구와 한국사를 접하지 않고 5학년에 올라간 친구들은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서 한국사를 다룰 때 그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차이나 혹은 단원평가에서의 실력 차이가 월등하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읽어두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는 한국사 내용이 나와요. 선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방대한 내용을 모두 학습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선사에서 조선까지, 또 조선에서 근현대사까지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만으로는 단원평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모든 한국사의 방대한 내용을 암기해서 5학년 친구들이 시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는 5학년 2학기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학교에 따라서 중학교 2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초등 시절에 한국사 전집을 통해서 한국사를 쭉 시대별로 이해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되는 중학생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친구들 이렇게 공부합니다. 아이들 시험 범위까지 암기하고 시험 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또 시험 볼 때 암기하고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순신은 알아요. 그렇지만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뭔지, 어떤 시대에 일어난 것인지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물이나 사건 들어보기는 했고 암기를 해서 외우기는 하는데 이게 고려시대에서 일어난 일인지 혹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인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역사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암기만으로는 내용이 한계가 있고 아이 스스로도 흥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초등학교 때 한국사 책을 전집으로 읽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등부에 올라가서 책 읽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초등부 친구들도 너무 바쁘죠. 방학 때 아마 이미 수학 특강, 영어 특강 이런 거 많이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의 양을 보면 사실 중등부는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집 10권짜리를 내가 여유 있게 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읽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읽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한국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 대부분 대답이 다 책으로 한 번쯤은 전집으로 한국사의 전반을 한번 읽어본 경험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저는 이 중요성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4학년이 돼서 겨울방학 때 한국사 책을 선정해서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혔고 그러다 보니 아이도 실제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쉬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하기 때문에 한국사 책을 읽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데 저랑 선생님만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사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답변도 잘하지 못했는데 제가 대부분 답변하면서 한국사 너무 재밌게 수업했어요 라는 피드백을 아이들 스스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5권으로 이루어진 한국사 편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권으로 이루어진 용선생 시끌벅적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좀 가볍게 읽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권으로 이루어진 용선생 교과서 한국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책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도 읽어봤고 아이도 읽어봤을 때 읽고 나서 내용이 가장 잘 기억이 난다라는 피드백을 들은 책의 종류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들은 모두 줄글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한테 적합해요. 왜냐하면 책의 두께도 아주 얇지 않기 때문에 고학년 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저학년이라면 만화로 된 여러 한국사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읽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화책만 읽어서는 아이들이 한국사에 관심을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읽고 난 뒤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용 이해나 내용을 기억하는 측면에서는 줄글로 된 책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즉 읽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읽고 나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은 이런 줄글로 된 시대적 흐름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초등 고학년인데 아직 전집을 읽기 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류의 책을 추천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아이들이 읽을 때 아이가 선정한 전집이 있으면 이 전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물론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다양한 견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 어떤 사건과 인물들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해 좀 기억을 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목표라면 선정한 한 종류의 책을 여러 번 읽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건 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책을 여러 번 3회독, 최소 3회독을 하는 것이 좋고요. 5회독을 목표로 해서 읽었을 때 가장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선정한 책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3회독에서 5회독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읽는다면 충분히 아이들 한국사 잘할 수 있어요. 한국사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한국사를 암기로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같은 전집을 선택해서 이 전집을 여러 회독으로 읽었을 때 효과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급하지는 않아 보이겠지만 겨울방학 시기 너무 좋은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이 한국사 전집을 선정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아이들 겨울방학 전에 책을 한번 함께 선정해 보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초등 졸업할 때까지 최소 3회독을 할 것인지 한번 아이와 계획을 짜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